한국의 홍삼이 전 세계로 수출되자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정관장 홍삼 해외 시장 매출 기준 국가별 베스트셀러를 선정한 홍삼 세계 지도를 공개하였죠. K푸드의 원조 홍삼은 K드라마 영향 등으로 해외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홍삼 제조기업 KGC 인삼공사의 해외 수출 실적 역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4.8% 늘었고 2021년도 역시 3분기까지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죠. 홍삼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서 홍삼 먹는 문화도 다르고 선호 제품 유형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홍삼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도 해외 법인들의 홈페이지를 모두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바꾸고 티몰이나 아마존, 라자다 쇼피 등 해외 대형 온라인 커머스의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죠. 해외 홍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정관장 뿌리삼은 중국 제품에 비해 3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춘절 문화가 있는 중국은 1에서 2월 매출이 연간 매출의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중국 다음으로 홍삼을 많이 찾는 지역은 대만과 홍콩입니다. 대만에서 에브리타임은 38%의 점유율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뿌리삼 위주의 시장을 제품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0년 대만 내 매출이 2017년 대비 259%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역시 춘절 기간 매출이 연 매출의 20%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홍콩 지역에서도 에브리타임 매출이 1위로 밝혀졌죠. 홍삼이 수출되는 국가 중 최근 들어 성장세가 높은 곳들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인데요. 한류 열풍으로 다양한 K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탓에 한국 홍삼 제품 역시 현지인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중화계가 주요 소비층으로 인삼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높은데요. 싱가포르 역시 에브리타임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중화계가 주요 소비층으로 최대 명절인 춘절의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현지 매출 1위 제품은 역시 에브리타임이 차지했고 베트남에서도 에브리타임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본에서도 역시 스틱형 홍삼 제품인 에브리타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알약과 같은 정형태의 홍삼 타블렛 제품이 많이 팔렸으나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스틱형 홍삼을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 젊은 세대들이 에브리타임을 즐겨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은 농축액 형태의 홍삼정인데요. 홍삼이 남성 스태미나에 좋다고 알려지며 중년 남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삼 제품 시장이자 인삼 수출국입니다. 정관장 역시 미국 전역에 30여 곳이 넘는 매장을 세우고 현지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뉴욕 맨하튼에 체험형 매장인 진생 뮤지엄 카페를 오픈하기도 하였죠. 현지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은 홍삼 농축액인 홍삼정입니다. 홍삼정은 240g의 용량으로 약 3개월간 섭취가 가능하고 홍삼의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중장년 교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도 불리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홍삼원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전통음료 크바스와 비슷한 맛에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현지인들이 즐겨 찾고 있고 특히 40대 이상의 현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내수 KGC 인삼공사 글로벌 CI 시장은 지난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세계 속에 우리 홍삼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죠. 한편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사이에서 중요한 패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력한 패, 좋은 패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도 등지지 않기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유럽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가 진단하였죠.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자는 지난 3일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 지역에서 KF가 최초로 임명한 한국 석좌로 한국의 외교 전략,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럽 관계 등 한반도 현안을 활발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미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유럽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와 중국의 대외 정책, 영내 질서를 바라보는 아시아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선 일본, 인도, 호주와 구성한 쿼드 사자 협력체를 한국 등을 추가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독일, 인도를 포함시킨 나인 아이즈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죠.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쿼드가 안보 동맹에서 벗어나 백신,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하면 한국의 참여가 타당하다. 안보가 아닌 정치 혹은 경제적 동맹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도 동참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나인 아이즈에 관해선 중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할 만한 다양한 보안 이슈를 다루는 자리가 될 테고 한국으로선 미국에 더해 유럽, 일본의 첩보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하였죠. 이들 협력체가 노골적인 반중 노선을 취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자체적 대외 전략 차원에서라도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는데요.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몇 안 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며 한국이 올해 인도와 호주 등과 주요 7개국 지칠 정상회의에 초청된 사실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는 2021년, 2022년에 세계에선 지칠 같은 기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협력체에 유럽, 미국, 일본만 들어간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미국 주도 협력체 참여 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오늘날 중국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보복은 2017년 4대 사태 당시만큼 강력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이 경제관계를 다변화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한중 경제 연결성도 약화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전기 배터리, 생물공학 등의 기술과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한중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웃이지만 외교관계에 대한 접근법이나 정치경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여기 있을 것이므로 적대관계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와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놓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좋은 패를 쥐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특정 기술을 보유했고 경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패를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